김성준의 시사전망대 3부 이슈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뭐 오늘 뭐니 해도 국정농단 최순실 1심 선고가 큰 이슈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우선 김 전 의원께서는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보다는 변호사님이 훨씬 더 설명하실 게 많을 것 같긴 한데요. 이분은 오늘 하루 종일 그냥 그 선고 중계하느라고 좀 지쳐서. 근데 최순실 씨도 그 상황들을 보니까 이 정도는 이제 좀 그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 전까지의 상황에서는 막 그 믿을 수가 없다, 이 재판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분위기로 좀 갔었는데 이제는 뭐 이 정도는 나도 좀 감당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요. 이 정도는 20년이 근데 이 정도는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20년이라고 하는 것이 적합한가? 뭐 저희가 법조인은 아니어서 형량을 가지고 막 논쟁할 수는 없지만 심정적으로 봤을 때 현직 대통령이 탄핵될 정도의 상황에 초래한 그 죄가 그리고 그러한 경제적인 관계들을 다 고려해 본다면 20년이란 형은 좀 너무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20년 이상 주기도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검찰이 뭐 25형 구형했으니까 뭐 꼭 기속되는 아니고 30년 줘도 상관없는 건데. 근데 이제 단 25년의 구형에서 20년 나왔으니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소사실 전부 다 이제 유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20년이지. 제 기억에 사람은 이제 살상한 게 아닌데 20년 나온 게 거의 저는 그러니까 물론 뭐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중요 사건들 막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진짜 많이 죽은 사건들 있잖아요. 목숨이 사실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정농단이든지 뭐 뇌물이든지 아무래도 그것 빼놓고 20년이면 거의 아마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일단 대한민국 이제 사법의 그 역사에서 20년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죠. 김 전 의원은 지금 이제 국민의 법감정을 대변하신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저는 이제 두 가지 오늘 선고를 2시간 반 동안 저는 선고 과정을 다 지켜봤는데 물론 선고 과정이 생중계된 건 아닌데 이제 뭐 기자들이 다 들어가지고 열심히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을 보내 그걸 2시간 반 동안 이제 받는 다 들었는데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이재용 부회장 걸고 재판과 비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포인트죠. 그러니까 뇌물 같은 경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1심에서 뭐 K재단 미래재단 무죄 나온 거 그렇다 치고 독일로 간 거에서 76억이 유죄가 나왔고 1심에서 항소심에서 이제 36억으로 줄었어요. 근데 그 판단이 달라졌던 게 뭐냐면 독일로 돈 보낸 거, 현금 보낸 거는 다 뇌물로 인정된 건데 말이거든요. 말 3마리. 곰 3마리도 아니고 그 말 3마리. 비타냐 사이시도 이름 하나를 끝까지 제가 기억 못하고 말 3마리인데 1심에서는 그 말 3마리가 완전히 최순실한테 준 거다. 그러니까 그것도 뇌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2심에서는 아니야. 말은 삼성 거고 그냥 공짜로 타개한 것뿐이야. 이거거든요. 그럼 말은 삼성에 가지고 있고 최순실이 준 게 아니니까 뇌물이 아니잖아요. 빠진 거잖아요. 말 3마리 가격이. 근데 이번에 돈을 받은 측인 최순실 씨 재판에서는 말 3마리도 형식상 계약서상으로는 삼성 거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순실 씨가 자기 것처럼 탄 거다. 실질적 처분권은 최순실한테 있었다라고 해서 말 소유권은 거의 최순실 거를 인정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뇌물로 다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뇌물 준 사람인 이재용 부회장의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온 거죠. 일단 그게 이제 하나 포인트고 또 두 번째 포인트는 저는 사실 두 번째 포인트 정말 놀랐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 포인트는 뭐 판단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봤어요.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도 1심에서 달랐으니까 대법원과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신동빈 부회장입니다. 롯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왜 이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아니 왜냐하면 실형이 선고되리라고 상상을 못했나요? 왜냐하면 삼성 뇌물이 워낙 커서 사실이 롯데의 70억 뇌물 이 공여 이 부분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관심에서 조금 벗어나 있었던 측면이 있고 아니 생각해 보시면은 삼성 뇌물 어떻게 될까는 기사가 그렇게 쏟아져 나왔지만 이 롯데 뇌물에 대해서는 그냥 큰 관심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아니 그런 차원 말고 실제로 이번 1심에서 신동빈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가능성이 없다고 봤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0%라고 0%. 과감하죠. 저는 오늘 대낮까지도 0%. 앞으로 수임 안 됩니다. 수임 안 되겠다. 이렇게 왜냐면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제가 되게 국정농단 사건 방송 많이 하면 대부분 아시겠지만 결과를 많이 맞췄어요. 그리고 못 맞히는 것도 완전히 제가 0% 이렇게 말한 건 없거든요. 고민하다가 결론 낸 건 이건 제가 왜 그랬냐면은 이게 구조가 K재단, 미래재단 어쨌든 재단에 돈을 준 거니까 제3자 뇌물 공여라고요. 그러니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K재단, 미래재단에 200매가 출연했던 거랑 구조가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제3자 뇌물공여에게 결국 부정한 청탁이라는 거 입증을 해야 된다는 예. 거거든요. 그게 입증이 쉽지 않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이주영 부회장도 마찬가지지만 저기 신동빈 회장도 둘이 무슨 얘기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게 무죄가 나왔으니까 롯데도 거기에 비춰봤을 때 무죄가 나올 확률은 저는 지극히 낮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무죄가 나올 확률이 지극히 높다. 네, 무죄가 나올 확률이. 그래서 유죄 나올 확률이 저는 0%다 이렇게 봤는데 오늘 유죄가 고사하고 유죄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도 아니고 실형이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저기 롯데 현안에 대한 청탁이 있었다라고 말을 했던 안종범 전 수석의 증언이 확고했고 수첩. 또 본인의 증언도 있고. 또 하나는 삼성과 구조가 다른 걸 제가 하나 체크 못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의 K재단 미래단 출연은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돈을 쫙쫙 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본인의 이제 어떤 대가성이 있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었는데 네. 그런데 이 롯데 같은 경우 뭐가 있었냐면 기본적으로 K재단 미래재단의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딱 할당량대로 돈을 낸 거 플러스 추가로 별도로 돈을 냈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 재판부가 좀 방점을 찍었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번에 K재단 미래재단에 삼성이 돈 준 것도 이 재판부에서 판단했거든요. 그건 네. 무죄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K재단 미래재단에서 삼성 얼마, 뭐 GS 얼마, 현대 얼마 이거대로 돈을 낸 건데 롯데는 그거 플러스 알파로 추가로 돈을 더 냈다. 그러니까 이건 뇌물이다 이렇게 본 거죠. 네. 자, 지금 뭐 그 김태현 변호사가 오늘 재판의 요지 그리고 쟁점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줬는데 그 김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얘기한 그 이재용 부회장 재판과 선고와 다른 점들, 이 국민의 법감정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은데 아마 국민의 법감정을 벗어나서요. 지금 가장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신동빈 회장일 것 같아요. 예. 자기가 평생 재벌로 살긴 했지만 오늘처럼 내가 돈이 없어서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처음일 것 같은데요. 삼성에 결국은, 비해서. 예, 그렇죠. 내가 삼성처럼 그렇게 그러면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삼성은 돈이 많아서 풀려났고 롯데는 돈이 적어서 못 풀려났다 이거를 단정하시는 거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은 돈이 많아서 풀려났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지금의 이 재판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보더라도 삼성의 상황이 일반적으로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반증하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건들을 가지고도 안종범 수첩을 거의 대부분의 재판부는 이 재판뿐만 아니라 다른 재판에서 다 인정하고 있고 또 뇌물도 지금 받은 사람도 다 범죄라고 처벌을 받고 있는데 준 사람이 사실상 피해자다. 이제 이렇게 이재용 재판만 그렇게 해결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의 재판이 좀 정상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찌 보면 다시 한번 반증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물론 이제 그 신동민 회장하고 이재용 부회장하고 차이점이라고 치면 그 승계라고 하는 직접성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밝히지 못하고 여기는 면세점 허가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뇌물의 직접적인 당사자다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 재판부가 그 하나하나의 그 법리를 훨씬 더 우선한 것일까 아니면 진짜 삼성이라는 그 이름에 훨씬 더 지난 재판부가 우선했던 것일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보자면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지난 재판부는 그 삼성이라는 이름에 훨씬 더 큰 방점을 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말이죠, 김태현 변호사. 그 이재용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이 이제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대개 뭐 같은 사건이나 같은 그 피의자에 대한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비슷한 내용 같은 사건에 한 사건에 비슷한 내용을 갖고 판결을 하면은 고등법원에서 이런 판결 내린 거를 다른 재판부 오늘 재판은 이제 지방법원이니까 그렇죠. 하급심에서 좀 참고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경험들 많죠. 근데 이제 이 재판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제 김수현 부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재판은 1심 재판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고등법원 항소심이 아니라 1심 중앙지법 재판 논리랑 거의 유사해요. 그렇죠. 그 뇌물에 대한 부분들은. 근데 언제 한번 지난주 월요일 아닙니까? 이재용 부회장 1심 재판이요? 그랬나요? 지난주 얼마 안 됐죠. 근데 그 정도 되면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약간 추정을 곁들이면 사실은 그 정도 되면은
지금 이 최순실 재판 담당 22부는 한참 판결문 쓰고 있을 때입니다. 그 내부적으로 뇌물에 대해서 판단을 어느 정도 내려놨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미 뇌물에 대해서 76억 뇌물 인정하고 판단해놓고 지금 판결문 쓰고 있는데 고등법원에서 32억이라네? 지워! 하고 32억이 가능하겠습니까? 물리적으로. 사실 그건 오히려 좀 그렇진 않죠. 예를 들어서 뭐 고등법원 재판은 두어 달 전에 있었다고 하면 뭐 그거에 대해서 약간 내부적으로라도 뭐 기속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이미 물리적으로 이 시간차를 생각해 봤을 때 그거를 기속받아 가지고 그거를 좀 감안해서 판결을 쓸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은 아니라고 보고 저는 뭐 합의 과정이 아마 본인들이 아시는 거니까 일단 추정입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최순실 씨,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같은 재판부거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연히 70억 다 나올 거예요, 똑같이. 이 두 사람의 고등법원 재판이 어떻게 될까가 더 관건이고 결국에는요 이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대개 구속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속 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석방 상태잖아요. 그럼 대법원에서 물리적으로 2년 3년 끌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최순실 씨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든 이 삼성 뇌물 관련해 받은 사람 쪽 이게 결국 대법원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과 이재용 부회장 뇌물 준 사람이 이재용 부회장 건을 병합을 해서 저는 전원합의체 심리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 이제 한 번에 정리를 해줘야죠.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 기간 제한이 없으니까 이제 불구속 상태니까 좀 길게 가져가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서라도 이 부분은 결국 대법원에서 똑같은 상황 가지고 말 소유권 말 세 마리가 누구 건지에 관해서 결국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저는 대법원에서 어떻게든지 좀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범계 의원 아까 병행 심리를 해서라도 저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질문했을 때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오늘 선고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더 엄한 선고를 받을 거다. 최순실보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최소한 최순실 씨보다는 더 높은 형량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제가 법조 전문은 아닙니다만 그 최순실 씨는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한을 가지고 호가호위를 한 것으로 20년형을 받았기 때문에 그 권한을 위임해줬든 아니면 뭐 최순실에게 당했든 아니면 실제적으로 경제 공동체든지 간에 그 권한을 직접적으로 갖고 있던 사람이 훨씬 더 범죄가 크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자면 사실상의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니까 지금 최순실의 상황도 이 정도의 형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지금의 최순실보다 훨씬 더 엄중한 무게의 재판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간에 그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어떤 그 대화가 다시 물꼬를 텄습니다. 심지어는 김정은이 동생 김여정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상회담 제의까지 했고요. 이제 앞으로가 사실 문제인데 우선은 평창 동계올림픽 동안에 그 김여정 그리고 김영남이 우리나라에 와서 2박 3일 동안 있었던 기간 동안에 그 남북 간의 대화 결과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사실 한 달 전만 딱 생각해도 전쟁이 나는 게 아니냐 혹은 우리의 결정과 상관없이 미국이 어떤 공격을 가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던 시기지 않습니까? 근데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들이 우리만의 주장이 아니라 북측에서도 얘기를 하는 상황까지 왔고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번에 평창을 통한 정상 외교는 남한도 북한도 둘 다 아주 성공적이었다라고 하는 측면은 뭐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 꽁꽁 얼은 게 이제 녹기 시작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강 얼었을 때 녹았을 때 잘못 지나면 물에 빠집니다. 그렇죠. 큰일 나요. 그럼 꽁꽁 게 낫습니다. 물에 빠지면 잘못 녹았을 때 발령 들이면.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 왜 드리냐면 뭐 일단은 지금은 좋아 보이죠 겉으로는.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봐요. 잘 된 건지 아닌지. 왜냐하면 모든 게 뭐 국정 마찬가지 외교 마찬가지 모든 것이 사실 결과로서 판단이 되는 겁니다. 뭐 결과가 좋으면 중간에 과정상에 약간 오르들다 덮어지지 않습니까? 특히 국정에서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직은 예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북에서 제의를 했고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받으려고 하겠죠.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좀 바라던 바였으니까. 그런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듯이 북이 정말 비핵화를 하기 위한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라면 북이 정말 비핵화를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 남북 정상회담에 북미 대화까지 연결돼서 대화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게 어디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만약에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더 큰 업적이니까요.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또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북이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그 스크럼이 짜 있는 그 국제 공조, 대북 경제 압박을 틈을 벌리기 위한 것이라면, 네. 우리나라와 미국의 틈을 벌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거기에 빠져든다면, 그러면 그 상황은 더 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이 상황 관리를 대통령이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가장 큰 기회지만, 정말 노벨 평화상도 받을 수 있는 기회지만, 이 기회라는 것은 돌아보면 위기가 항상 상존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북의 속내를 어떻게 알고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과연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 것이냐는 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가장 중요한 저는 시점이 있다고 봅니다. 섣불리 저는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뭐 받을 수밖에 이렇게 달려들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럼 녹은 물에 빠지죠.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지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면에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김태현 변호사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아주 원론적인 말씀이신데요. 그 녹은 그 꽁꽁 언 물이 어쨌든 흘러가는 물이 되려면 중간 단계에서는 살얼음판이 되고 또 어느 순간은 얼음 덩어리들이 흘러가고 해야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 흘러가는 물인데 왜 중간에 살얼음판이 생겼냐라고 하는 것만을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거든요. 그게 그 과정을 거쳐야 물은 흘러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고 모든 사람이 달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데 만나기도 전에 그것을 다 달성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봐야 100점을 맞을 수가 있는데 100점을 맞아야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게 결국은 우리에게도 도움되는 일이 아니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잘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계속 지금 살얼음판 얼음이 얼고 뭐 물이 흐르고 살얼음판이 이렇게 은유가 자꾸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구체적인 세부 사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살얼음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남북이 그냥 만나서 그냥 무조건 그야말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쉽게 말해서 그 어떤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그 분명히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조건을 정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을 텐데 과연 남북 대화가 남북 정상회담의 조건이랄까? 김태현 변호사는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결국 미국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두 번의 그 남북 정상회담, 특히 이제 첫 번째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과의 관계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공을 들이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 클린턴 대통령도 어느 정도 대화를 통해서 남북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것에 인식이 있었고 이른바 페리 프로세스라는 것이 그 당시에 진행돼서 그 당시만 해도 사실 북핵위기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했었던 남북 정상회담에도 그 전에 이미 북핵이 어느 정도 대화로서 육자회담 같은 프로세스가 좀 진행이 되고 있었었고 그러다 미국이 좀 이해한 측면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본인도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북핵 문제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북미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제 북에 가서 뭐 남북 정상회담 하고 뭐 남북 관계 개선, 금강산에 뭐 개성공단에 아무리 다 풀어줘도 결국 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문제인 것인데 그건 전 세계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북한도. 미국이 여기 호응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안 하면 못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 예를 들어서 미국이 전혀 북미 대화에 응하지 않고 북한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고 비핵화 문제가 북한과 미국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데 우리랑 북한과의 관계만 좋아져서 개성공단, 금강산 제재 다 푼다고 한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세게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사실 우리나라만 미국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고 북핵 문제 해결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애초에 금강산하고 개성공단을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앞장서서 풀기는 힘들겠죠. 그 자체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잘 풀리고 북미 관계가 안 풀려서 남북 사이에만 해빙이 오고 북미 사이가 북미 간의 관계가 꽁꽁 얼어 있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사실 안 한 일만 못한 결과가 온다는 거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북 특사보다 더 먼저 보내야 되는 게 대미 특사 아니냐. 미국 가서 미국을 먼저 설득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냐. 미국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미국을 설득을 시켜야 남북 관계도 풀릴 수 있지 않냐는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김 전 의원 보시기에는 그 남북 정상회담 성사의 조건이 뭐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 그 전에 미국도 이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오늘 아침부터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지금의 상황들은 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의 상황이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뭐 회의에 참석하지 리셉션에 참석하지 않거나 뭐 행사장에서 막 나가거나 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그게 이제 하루 이틀 지나고 왔는데 미국의 언론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게 무슨 외교의 활동이냐, 심지어는 마네킹을 보내도 그보다 잘하겠다라고 하는 기사가 막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방식이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또 사실은 제재와 압박이라고 하는 것의 목표가 결국은 비핵화나 대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 목표인데 그렇죠. 그 길이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 끝까지 제재만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따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은 좀 보여지고 다만 김정은이 어쨌든 미국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지금 대한민국에 전하는 메시지와 좀 다르게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첫 흐름을 평창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지켜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좀 동어반복일 수도 있는데 결국 대북 특사를 누군가나 갈 건데 글쎄 누가 갈지 궁금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임종석 실장이 가는 게 맞다고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대통령 그 정도 그분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쪽에서 김여정은 아닌데 근데 예를 들어서 임종석 비서실장이도 아니면 서훈 국정원장 얘기도 있고 조명근 장관 얘기도 있는데 가서 과연 첫 마디를 뭐라고 하느냐는 거죠. 김정은에게. 예를 들어 정상회담 제의했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하겠습니다. 이건지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이 대북 제재가 계속될 거고 우리도 거기에 동참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너희들은 정권이 지속될 수가 없다. 비핵화를 하고 북미 간의 대화에 나서라. 그럼 우리가 모든 경제제를 풀고 통큰 지원을 하겠다. 이 비핵화라는 전제를 얘기할 수 있는 이게 관건 아니겠어요? 또 하나의 관건은. 왜냐하면 지금 앞서 의원님 잠깐 언급하셨듯이 어쨌든 대북 제재가 효과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사실 이 평창 올림픽에 기어 나오고 그다음에 김여정이라는 정말 최측근 어떻게 보면 그들 표현을 하면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그 왕 김씨 일가를 보내서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걸 카드를 먼저 꺼낸 거 아니겠습니까? 김문정은으로서는 쓸 수 있는 가장 센 카드를 꺼낸 거거든요. 그건 그만큼 이제 대북 제재에 대해서 북한이 버티기가 쉽지 않다는 내부적인 어떤 그런 흐름들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여기서 이걸 기화로 그냥 단순히 대북 제재 펑 들어가지고 살길 털어줄 게 아니라 우리도 카드를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 대북 비핵화 회담을 응해라. 그래야만 경제 제재를 풀고 그래야 우리도 예전처럼 통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가서 얘기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 그것이 저는 궁금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어떤 신년 기자회견이나 이제까지 워딩들을 보면 대통령 마음속으로 분명히 그 생각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회담은 의미가 없다는. 그건 뭐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랑 막상 이게 실행 단계에 대해서 실행을 옮기는 건 좀 별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말 말씀대로 실행에 옮기길 제가 바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보수 정부 시절과 뭐 지금의 상황하고 매번 사실 정권 때마다 동어반복이긴 한데 비핵화를 선언해야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느냐.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라라고 하는 것까지인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슈 토크 김태현 변호사, 김광진 전 의원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제가 기억 못하고 하나 세 마리인데 1심에서는 그 말 세 마리가 완전히 최순실한테 준 거다. 그러니까 그것도 뇌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2심에서는 아니야. 말은 삼성 거고 그냥 공짜로 타게 한 것뿐이야. 이거거든요. 그럼 말은 삼성에 가지고 있고 최순실이 준 게 아니니까 뇌물이 아니잖아요. 빠진 거잖아요. 말 세 마리 가격이. 근데 이번에 돈을 받은 측인 최순실 씨 재판에서는 말 세 마리도 형식상 계약서상으로는 삼성 거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순실 씨가 자기 것처럼 탄 거다. 실질적 처분권은 최순실한테 있었다라고 해서 말 소유권은 거의 최순실 거를 인정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뇌물로 다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뇌물 준 사람인 이재용 부회장의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온 거죠. 일단 그게 이제 하나 포인트고 또 두 번째 포인트는 저는 사실 두 번째 포인트 정말 놀랐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 포인트는 뭐 판단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봤어요.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도 1심에서 달랐으니까 대법원과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신동빈 부회장입니다. 롯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왜 이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아니 왜냐하면 실형이 선고되리라고 상상을 못했나요? 왜냐하면 삼성 뇌물이 워낙 커서 사실 롯데의 60~70억 뇌물 이 공여 이 부분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관심에서 조금 벗어나 있었던 측면이 있고 아니 생각해 보시면은 삼성 뇌물 어떻게 될까는 기사가 그렇게 쏟아져 나왔지만 이 롯데 뇌물에 대해서는 그냥 큰 관심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20년 나왔으니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소사실 전부 다 이제 유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20년이지. 제 기억에
사람은 이제 살상한 게 아닌데 네. 20년 나온 게 거의 저는 그러니까 물론 뭐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중요 사건들 막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진짜 많이 죽은 사건들 있잖아요. 예. 목숨이 사실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정농단이든지 뭐 뇌물이든지 아무래도 그것 빼놓고 20년이면 거의 아마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일단 대한민국 이제 사법의 그 역사에서 20년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나온 거죠. 김 전 의원은 지금 이제 국민의 법감정을 그렇죠. 대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오늘 저는 이제 두 가지 오늘 선고를 2시간 반 동안 저는 선고 과정을 다 지켜봤는데 물론 선고 과정이 생중계된 건 아닌데 이제 뭐 기자들이 다 들어 열심히 카톡을 보냈어요. 예, 카톡을 보내 그걸 2시간 반 동안 이제 다 들었는데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이재용 부회장 걸고 재판과 비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포인트죠. 그러니까 뇌물 같은 경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1심에서 K재단 미래재단 무죄 나온 건 그렇다 치고 독일로 간 거에서 76억이 유죄가 나왔고 1심에서 항소심에서 이제 36억으로 줄었어요. 근데 그 판단이 달라졌던 게 뭐냐면 독일로 돈 보낸 거 현금 보낸 거는 다 뇌물로 인정된 건데 말이거든요. 말 3마리 곰 3마리도 아니고 그 말 3마리 비타냐 쌀씨도 이름 하나.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3부 이슈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뭐 오늘 뭐니 해도 국정농단 최순실 1심 선고가 큰 이슈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우선 김 전 의원께서는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보다는 변호사님이 훨씬 더 설명하실 게 많을 것 같긴 한데요. 이분은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선고 중계하느라고 좀 지쳐서. 근데 최순실 씨도 그 상황을 보니까 이 정도는 이제 좀 그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 전까지의 상황에서는 막 그 믿을 수가 없다, 이 재판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분위기로 좀 갔었는데 이제는 뭐 이 정도는 나도 좀 감당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요. 이 정도는 20년이 근데 이 정도는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20년이라고 하는 것이 적합한가? 뭐 저희가 법조인은 아니어서 형량을 가지고 막 논쟁할 수는 없지만 심정적으로 봤을 때 현직 대통령이 탄핵될 정도의 상황에 초래한 그 죄가 그리고 그러한 경제적인 관계들을 다 고려해 본다면 20년이란 형은 좀 너무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20년 이상 주기도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검찰은 뭐 25형 구형했으니까 뭐 꼭 기속되는 아니고 30년 줘도 상관없는 건데. 근데 이제 단 25년의 구형이 또 본인의 증언도 있고. 또 하나는 삼성과 구조가 다른 걸 제가 하나 체크 못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의 K재단 미래재단 출연은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돈을 쫙쫙 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본인의 이제 어떤 대가성이 있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었는데 그런데 이 롯데 같은 경우 뭐가 있었냐면 기본적으로 K재단 미래재단의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딱 할당량대로 돈을 낸 거 플러스 추가로 별도로 돈을 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재판부가 좀 방점을 찍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K재단 미래재단에 삼성이 돈 준 것도 이 재판부에서 판단했거든요. 그건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K재단 미래재단한테서 삼성 얼마, 뭐 GS 얼마, 현대 얼마 이거대로 돈을 낸 건데 롯데는 그거 플러스 알파로 추가로 돈을 더 냈다. 그러니까 이건 뇌물이다 이렇게 본 거죠. 자, 지금 뭐 그 김태현 변호사가 오늘 재판의 요지 그리고 쟁점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줬는데 그 김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얘기한 그 이재용 부회장 재판과 선고와 다른 점들, 이 국민의 법감정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은데 아마 국민의 법감정을 벗어나서요. 지금 가장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신동빈 회장일 것 같아요. 자기가 평생 재벌로 살긴 했지만 오늘처럼 내가 돈이 없어서 억울하다 이렇게 아니 그런 차원 말고 실제로 이번 1심에서 신동빈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가능성이 없다고 봤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0%라고 0%. 과감하죠. 저는 오늘 대낮까지도 0%. 앞으로 수임 안 됩니다. 수임 안 되겠다. 이렇게 왜냐면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제가 되게 국정농단 사건 방송 많이 하면 대부분 아시겠지만 결과를 많이 맞췄어요. 그리고 못 맞힌 것도 완전히 제가 0% 이렇게 말한 건 없거든요. 고민하다가 결론 낸 건 이건 제가 왜 그랬냐면은 이게 구조가 K재단 미래재단 어쨌든 재단에 돈을 준 거니까 제3자 뇌물 공여라고요. 그러니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K재단 미래재단에 200매거 출연했던 거랑 구조가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제3자 뇌물공여에게 결국 부정한 청탁이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입증이 쉽지 않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이주영 부회장도 마찬가지지만 저기 신동빈 회장도 둘이 무슨 얘기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게 무죄가 나왔으니까 롯데도 거기에 비춰봤을 때 무죄가 나올 확률은 저는 지극히 낮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무죄가 나올 확률이 지극히 높다. 네, 무죄가 나올 확률이. 그래서 유죄 나올 확률이 저는 0%다 이렇게 봤는데 오늘 유죄가 고사하고 유죄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도 아니고 실형이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저기 롯데 현안에 대한 청탁이 있었다라고 말을 했던 안종범 전 수석의 증언이 확고했고 수첩.